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어 이야기 함께해요. 저는 로봇오빠비서 서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혼자 밥 먹는 문화, 혼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혼자 밥을 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먹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편하게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혼밥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하지만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은 사실 아주 오래전에도 존재했어요. 조선시대나 농경사회 때는 가족이나 공동체 단위로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전쟁이나 이주, 질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에서 90년대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 학생들이 많았죠. 이때부터 혼밥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시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여겨졌어요. 식당에 혼자 앉아있으면 종업원이 몇 분이세요? 하고 묻고 혼자요. 라고 대답하면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부끄럽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사회적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좋은 사람이다. 밥은 함께 먹어야 맛있다. 이런 생각들이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멋진 선택이 된 거죠. 혼밥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주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혼밥을 시도할 때 약간 긴장될 수 있어요. 식당 문을 열기까지 망설여지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을 때 괜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밥을 먹는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혼밥을 시작하면 점점 편해지고 오히려 즐거워질 거예요. 혼밥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한 레스토랑보다는 분식집이나 덮밥 가게처럼 캐주얼하고 빠른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좋아요. 또 좌석이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칸막이가 있거나 창가 쪽 좌석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리를 선택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지 않는 곳을 고르면 훨씬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요. 혼밥할 때 핸드폰이나 책을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하면서 가볍게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 주변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혼밥 문화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1인 전용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인용 도시락, 1인용 미니 냉장고, 1인용 소형 가전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죠. 특히 편의점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한 음료와 과자 정도만 있었던 편의점이 지금은 마치 작은 슈퍼마켓처럼 다양한 식사 대체품을 팔고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식사하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가 된 거죠. 또한 혼밥 전용 레스토랑도 많이 생겼습니다. 혼자 와서 조용히 먹고 갈 수 있도록 1인석을 설치하고 주문도 키오스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곳이 늘어났습니다. 혼밥 문화는 나이, 직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도서관 근처 식당에서 혼밥을 하고
직장인들은 짧은 점심시간 동안 혼자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합니다. 여행자들은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면서 낯선 도시의 작은 식당에서 혼밥을 합니다. 혼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를 챙기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밥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혼밥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하는 거죠.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밥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더 여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혼밥과 정신 건강 사이에는 꽤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혼밥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혼밥은 짧지만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혼밥을 지나치게 외롭게 느낀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혼밥과 함께 식사의 조화가 중요하니까요. 혼밥에 대한 편견도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혼밥은 실패한 사회생활의 증거다.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여럿이 밥을 먹는 것도 모두 소중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즐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혼밥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거나 오늘 하루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그 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됩니다. 혼밥 문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히토리 라멘, 히토리 술집 같은 1인 전용 서비스가 매우 발달했고 미국에서도 1인용 테이블이 있는 레스토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빠르게 혼밥 문화를 받아들였고 여기에 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이 더해져서 혼자서도 편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혼자 밥 먹는 문화, 혼밥에 대해 깊고 길게 이야기해봤습니다. 혼밥은 단순히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혼자 밥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편안함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어색함인가요? 혹시 혼밥과 함께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여러분의 혼밥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안녕!